요즘 밤에 거리 한번 걸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가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불이 꺼져 있고 셔터가 내려가 있고 유리창에는 임대라는 글자만 남아있는 곳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간질간질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한 건 점심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당들, 줄 서서 기다리던 곳들,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 소리 대신 의자 끄는 소리만 들립니다. 사장님 얼굴을 보면 웃음보다 계산기가 먼저 떠오른 표정입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재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남으면 어쩌지, 안 하면 또 어쩌지. 그런 고민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외식업이 힘들다는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물가가 올랐다, 손님이 줄었다. 그런데 요즘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잠깐 버티면 지나갈 불황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동네의 리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던 시간, 모이던 장소,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지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끊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밖에서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야. 집에서 다 해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정말 그 정도 이유만으로 거리가 이렇게까지 비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장사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우리의 일상 이야기이고 우리의 소비 방식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은 단순히 밥만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쉬고 하루의 리듬을 잠시 멈추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공간이 조용해졌다는 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 9시쯤 예전에는 사람들로 가득하던 번화가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가족 외식이 이어지고 젊은 사람들 웃음소리가 넘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셔터가 내려가 있고 골목에는 바람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점심시간 풍경입니다. 점심은 외식업의 마지막 보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리고 대학생들이 몰리고 동네 주민들이 잠깐 숨 돌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시간마저 텅 빈 테이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은 사람이 모여야 숨을 쉽니다. 사람이 없으면 불을 켜는 이유도, 재료를 손질하는 이유도, 가게 문을 열어두는 이유도 점점 흐려집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오래된 식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곳입니다. 한때는 예약이 없으면 자리가 없었고 점심시간이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만 잠깐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고 힘들어도 장사가 된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료가 남습니다. 남는 정도가 아니라 뜯지도 못한 채로 쌓입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준비를 해도 불안하고 준비를 안 하면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2시 전에 다 나가던 메뉴가 지금은 하루 종일 5개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하루를 버텨도 계산기를 두드리면 남는 게 없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한 가게의 푸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이야기가 전국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학 골목은 원래 외식업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동네는 자동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업이 끝나도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지지 않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거나 도서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밥 한 끼가 생각보다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가 켜집니다. 오늘 점심 10,000원, 일주일이면 50,000원, 한 달이면 200,000원, 그 돈이면 월세의 일부가 되고 통신비가 되고
교통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식을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는 속도보다 식당이 그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사라진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에 바람까지 불고 거기에 전기까지 나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만 있었으면 버텼을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느냐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 조용한 거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합니다. 그 계산이 끝나고 나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멀어집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줄어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다고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보면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이자, 보험료 하나하나가 조금씩 올랐는데 그게 쌓이니까 생활 전체가 무거워진 느낌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조절할 수 있는 지출부터 줄입니다. 집세는 당장 줄일 수 없고 통신비도 쉽게 못 줄이고 교통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식은 다릅니다. 안 먹어도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뤄도 되고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외식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이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외식이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가격이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집에서 먹으면 더 싸지 않을까? 이 돈이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계산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학기 전체를 놓고 계산하고 직장인은 한 달 예산을 떠올리고 가족은 아이들 학원비와 비교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더 정확합니다. 병원비, 약값, 혹시 모를 지출까지 함께 떠올립니다. 그래서 계산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식은 점점 특별한 날로 밀려납니다. 아무 날이나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날, 꼭 의미가 있는 날에만 선택됩니다. 문제는 식당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식당은 매일 손님이 와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손님은 더 이상 매일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하루 이틀 줄어드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습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식을 안 하는 날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외식을 안 하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이미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해결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예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칩니다. 바로 가족 구조입니다. 요즘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 형태는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식당은 여전히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시대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4명 기준이고 메뉴는 2인분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혼자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양은 많고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먹거나 편의점에서 해결하거나 배달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단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장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식당이라는 공간을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차이가 외식업에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손님이 잠깐 줄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예 다른 습관을 만들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편하다는 걸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곤한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나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먹으면 편한데, 이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식당은 선택지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식업의 위기는 단순히 손님이 적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 편의성, 시간, 부담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선택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이야기 위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덜 하게 된 이유를 돈으로만 설명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돈 위에 하나가 더 얹혀졌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바뀌는 순간 거리는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배달입니다. 예전에는 배달이라고 하면 치킨이나 피자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귀찮은 날에 시키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식도 배달되고 국밥도 배달되고 예전에는 가게에서 먹어야만 했던 메뉴들도 집 앞으로 옵니다.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음식이 도착합니다.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식당으로 나가는 게 점점 귀찮아집니다. 여기에 편의점과 마트의 간편식이 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때우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 맛집과 협업한 도시락, 유명 셰프 이름이 붙은 제품, 건강을 생각한 저염식, 고단백 식단까지 다양합니다. 맛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밀키트가 있습니다. 밀키트는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재료는 이미 손질되어 있고 양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불만 켜면 됩니다. 10분, 길어야 15분이면 한 끼가 완성됩니다. 가격은 외식의 절반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주문하고 계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과 비용. 집에서 같은 돈 혹은 더 적은 돈으로 편하게 먹는 선택. 이 비교에서 점점 두 번째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선택이고 두 번은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식당을 덜 가게 된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손님이 다른 길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길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 감각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하루의 휴식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가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가족과 외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회식 문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가 더해졌습니다. 재택근무는 개인에게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에는 치명적입니다. 사무실이 비면 점심 손님이 사라집니다. 그 손님은 하루 이틀 줄었다가 돌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집에서 먹는 루틴을 만들어버린 손님입니다. 집에서 먹는 게 익숙해지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필요하면 배달을 시킵니다. 점심을 굳이 밖에서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식당이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당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권이 죽어도 건물은 그 가치를 쉽게 낮추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더 무섭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유통비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리면 바로 가격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재료를 줄이거나 메뉴를 줄이거나 직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은 결국 손님 경험을 약하게 만듭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양이 줄었다. 서비스가 느리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손님은 더 빨리 떠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장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시장 가고 밤늦게 정리하고 쉬는 날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인 날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외식업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조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밑바닥에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외식을 덜 합니다. 건강 때문에 조심하고 수입이 줄어 조심하고 생활이 단순해지면서 집밥 비중이 커집니다. 반대로 젊은 층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과 주거 부담이 커서 외식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결국 외식업이 기대던 두 기둥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젊은 층은 돈이 없고 노년층은 밖에서 덜 먹고 중장년층은 인구가 얇아집니다. 이건 어느 한 가게가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겹칩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변화입니다. 소비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다 같이 비슷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먹고, 누군가는 배달을 시키고,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먹고, 누군가는 간편식으로 때웁니다. 한 동네 식당으로 모이던 돈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흩어집니다. 그러면 상권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상권은 사람이 모일 때 생깁니다. 사람이 흩어지면 상권은 얇아집니다. 얇아진 상권은 임대료와 비용을 견디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빈 가게가 생기고 빈 가게가 늘어나면 거리 분위기가 죽고 그 분위기는 다시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용한 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식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식당은 어떤 곳일까요? 실제로 보면 분명히 버티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불을 켜고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시간을 팔고 경험을 팔고 편안함을 팝니다. 예전처럼 메뉴 가짓수가 많다고 양이 많다고 선택받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가는 순간 부담이 없고 머무는 시간이 편하고 나올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곳이 살아남습니다. 혼자 들어가도 눈치 안 보이는 구조, 혼자 앉기 편한 자리, 주문이 복잡하지 않은 메뉴, 가격이 명확하게 보이는 곳, 이런 작은 요소들이 지금은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곳은 아주 다른 길을 갑니다. 매일 가는 식당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에만 가고 싶은 곳입니다. 분위기가 분명하고 맛이 확실하고 서비스가 일관된 곳, 가격이 조금 비싸도 이 정도면 낼만하다고 느껴지는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기억에 남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납니다. 결국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한 끼, 아니면 아주 특별한 한 끼. 그 사이에 있던 평범한 외식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건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 변하려면 돈이 든다는 점입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비용이 들고, 인테리어를 손보려면 돈이 들고,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간과 여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변화를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뀌어야 산다는 걸 알지만 바꾸는 순간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식업의 위기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모이지 않을 뿐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방식으로 밥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 예전처럼 돌아올까가 아니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예전의 리듬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의 리듬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외식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비 전반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 따지고, 더 계산하고, 더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나를 위해 확실한 경험 하나를 찾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바뀝니다. 매일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거리의 불은 계속 꺼질 겁니다. 이해하는 곳만 아주 조용하게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외식 예전보다 줄어드셨나요? 아니면 외식은 줄었지만 꼭 가는 단골집은 남아 있으신가요? 여러분, 동네의 변화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거리의 분위기, 자주 가던 가게의 변화, 혹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곳의 공통점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조용한 변화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지도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거리에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